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자기 최면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기 최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내 마음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 되지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 왜 자꾸 나는 불행해지는 걸까, 왜 부정적으로 빠지는 걸까, 왜 생각처럼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내용을 자기 최면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최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셀프 히프노시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좀 더 저 깊은 무의식적인 내 마음을 바꾸고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낸다. 즉 잠재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최면입니다. 좀 더 다른 개념으로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미지를 자꾸 상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바꿔내는 거. 일종의 기도도 더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자기 최면일 수도 있다. 명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 이거를 자기 최면이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어찌 보면 어떤 종교적인 측면의 어떤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거고, 명상 또한 또 어떤 불교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 자기 최면이라고도 해볼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 최면이라는 것도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좀 더 밝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좀 더 에너지틱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즉 자기 최면이고, 자기 최면의 목적은 저는 무조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자신을 꾸준히 내가 트레이닝 시키고 단련시킴으로써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자기 최면 누구나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아는데 생각처럼 자기 최면이 잘 되지가 않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 몸은 딴 데로 가고 있고,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살아온 내 삶은 불행해지고 있고, 저녁에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 머리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내 머리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 차가지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내 가슴이 좀 더 편안하고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내 가슴은 병원에 갔더니 화병입니다. 가슴 답답함을 항상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나는 필요 없이 깨어나고 깨끗한 정신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정신은 어두운 곳에 갇힌 것처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또 기력도 딸리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나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몸과 마음도 병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원치 않게 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무기력해지고 몸의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잘하려고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잖아요. 많은 사람이 심리학 책이나 어떤 성공학, 자기개발 관련된 책을 다 읽어보잖아요. 유일하게 제일 먼저 공통된 건 그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최면 전문가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자기 최면이지 않냐. 그러면 예, 일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한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깔린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자기를 긍정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실제 없잖아요. 나를 믿기는 뭘 믿어? 난 내 자신이 싫어. 내 자신이 미워.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 난 어떻게 나를 사랑할지 몰라. 내 자신이 미운데 왜 나를 사랑해요? 이런 삐딱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백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친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뿌리가 썩어 있는데 아무리 줄기하고 열매, 영양분을 공급한다 해도 결국은 모든 게 썩어버려요. 우리가 하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당장 내 욕구 채우기 위해서 빨리 공부해가지고 좋은 명문대 가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려고 남들한테 조금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자꾸 콘크리트처럼 자기를 억지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뿌리는 썩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쳐도 쓰러지고 또 외쳐 쓰러지고 이러다가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고 도저히 내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이 주변이 무서운 거. 조그만 곳에 갇혀도 폐쇄공포증으로 죽을 것 같고 비행기를 타도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 압박감, 약함이 점점 커지게 된다. 썩은 뿌리가 이제야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썩은 뿌리를 방치한 거죠. 썩은 뿌리가 갑자기 재수없게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어설프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썩은 뿌리를 방치하다 보니까 내 몸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날밤 새서라도 일할 수 있다. 나는 내 몸이 부서져서라도 나는 이거를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내 뿌리가 썩어가고 내 몸이 썩어가니까 어느 순간 몸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병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때 마음의 병, 몸의 병.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대부분 이런 느낌의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닌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숨이 불안장애가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첫 번째 어머니, 아들아 공부 그만해. 너 괜히 공부하다가 병들어. 공부 지금 그만하고 엄마랑 1박 2일 네 좋아하는 어떤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우리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 좀 가자. 좀 쉬었다 오자.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조금 쉬엄쉬엄 우리 가자. 공부 그만해라. A라는 어머니,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아들아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면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고생해. 지금 약 먹고 버티면 돼. 죽지 않아. 그런 식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안 하면 인생 망가져. 지금 해야 돼.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야. 이렇게 자기를, 아들을 내몰게 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터져서 자살 충동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장 자신에게 현명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를, 휴식을 제공을 해줘야만이 그때부터 다시 편안한 상태에서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하나씩 다시 해본다는 거죠.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를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집착이고 욕심이고 미친 짓이라는 거죠. 휘발유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아무리 그 차가 명품차는 뭐예요? 수십억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가 얼마나 좋으면 뭐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면 뭐예요? 이미 나의 휘발유는 고갈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끄집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마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90% 정도가 이런 느낌의 나는 할 수 있다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럴수록 그 차는 고장이 날 거예요. 썩어갈 거예요. 나는 나대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연료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나는 할 수 있다가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연료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능성을.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치면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잘못 나왔더라도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너는 그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해냈다. 다음에는 한 단계를 더 올라가서 해보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무의식은 그 순리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마구잡이 그렇게 끌려가려고 하면 무의식은 강력하게 반발해요. 왜냐하면 연료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주인아 이 멍청아 그만해 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증이라 그러고 증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 이런 모든 심리 문제 그리고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이나 이런 몸에 관련된 질병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주인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못 이끌어준 거는 어리석고 멍청한 건 맞잖아요. 한 달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해가지고 두통이 생긴 건 이 무의식이 이 멍청한 주인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 너 그러다가 고혈압 생기고 뇌출혈 생기고 죽어. 너 지금 주인아 가슴 찢어지려고 그러잖아. 너 쉬어야 돼. 그러다가 심장병 걸려. 야, 너 지금 암에 걸리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아직 벌써부터 이래. 너 지금 쉬어야 돼. 라고 우리의 무의식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런 통증이나 증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지해주고 허용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번이 조금 많이 하게 됐네요. 그러면 두 번째, 빌지 마라. 저는 자기 최면을 비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내 자신에게 영구가 나 다음에 돈 많이 벌게 도와주라. 이거 자기 최면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요? 냉정하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어떤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구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신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 신씨 저 뭐 해주세요. 그거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부끄러움은 구걸이잖아요. 뭐 해달라고. 저는 자기 최면 전문가다 보니까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밥을 먹는 거 누가 먹나요 혹시? 잠을 자는 거 누가 자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 누가 하나요?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결정 누가 하나요? 누가 당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나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신한테 빌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나한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구걸과 같죠. 자기 최면 관점에서 보면 내 자신한테 누구야 뭐 좀 하게 도와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거는 게 자기 최면이라면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대화를 건네는 것이 진정한 자기 최면이다. 그래서 빌지 마라. 자기 최면은 내 무의식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자. 왜냐면 내가 나라는 의식이 행복해지는 게 이 무의식도 행복해지는 거고 무의식이 즐거워지는 게 내가 즐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둘은 이미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한테 비는 게 아니라 우리 당당하게 해보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 이 느낌이 왔을 때 비로소
자기 최면이 된다. 그래서 자기 최면할 때는 어떤 무언가에 빌지 말고 의존하지 마라.